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로운 일주일 시작이 된 오늘 월요일입니다. 8월 마지막 날, 8월 31일 날입니다. 이 조국 부부 처음 함께 법정을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법정에 한번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판사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아마 우리법연구의 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코드 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요즘 뭐 재판이 뭐 예상대로 막 그냥 나기 때문에 어떤 공정하게 우리가 상식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법보다 제일 중요한 건 상식이란 법전이 제1, 그 다음에 법전이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상식으로 해석할 때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기본의 상식의 법전인데, 그 다음에 법전. 이 법전을 든 분들은 양심, 그래서 양심이 나오는 게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양심과 이 법전을 탁 들고 여신상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는 그 판사들은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여태까지. 근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오고 난 다음부터는 판결이 이 국민들이 들쭉날쭉해서 감을 못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결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뭐 그거는 인정한 거, 조그만 거짓말 한 거는 법원에서도 김명수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토론을 하는데, TV 토론을 할 때 대선 주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만 안 했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소극적인 허위사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재명이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등이 됐어요. 지금 여당 중에서 1등이 됐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조국 부부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만만치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판사라고 하는데 아주 정말 훌륭한 판사, 명판사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비리하고 사모펀드로 기소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같은 법정에 쓴다 이거죠. 법원에 따르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정엽 부장판사가 되겠네요. 이분이 합의부니까 이분이 아마 주심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9월 3일 예정된 이제 한 3일 있다 예정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법정에서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인데 두 사람이 다 안 만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함께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지만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부분을 분리한 뒤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만 우선 심리 중입니다. 그런데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정 교수하고 부부 사이인데다가 공범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말하면서 정 교수 측 주장을 NO 하고 안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말이죠. 대단합니다. 이 재판부가 이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점을 딱 지적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재판부는 검찰에서 조사할 때 나는 나는 거부한다. 진술을 거부한다. 왜냐? 나는 재판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검찰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묵비권 행사했다는 것.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재판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 저 조사를 갖다가 검찰에서 안 받았지 않느냐? 여기 재판소에 가서 한다고, 법원에 가서 하겠다 하면서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당신은 진술을 안 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그 부분으로 검찰의 질문 내용을 엄격히 한정은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강남 건물 문자 메시지 등 정 교수 측의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할 내용도 질문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은 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를 위해서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미리 신문사항을 받아 질문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나 안 되나 이걸 갖다가 꼼꼼히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조국 부부가 처음 함께 법정을 씁니다. 근데 이 판사가 재판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그 아주 훌륭한 판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분이 재판장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조국 부부 처음 함께 법정에 서고 정경심 씨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이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새벽 5시, 4시, 6시 바로 태양이 뜨기 직전이 엄청나게 춥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 그러나 태양은 여차없이 그 시간에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태양은 헌법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숨쉬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